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사무총장 홍상영입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1996년도 6월 달에 창립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이름을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퍼뜩 알아듣습니다. 저게 어떤 단체인지. 대체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서로 돕는 일을 하자. 그게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입니다. 우리민족이라 하면 한국 내에 있는 우리민족도 있지만 좀 더 크게 그 북한에 있는 우리민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휴전선 이북에 있는 우리민족이 있죠. 한 2,500만 정도 살고 있고요.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우리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뭐 중앙아시아에도 살고 있고요. 물론 미국도 살고 있고 유럽도 다 살고 있죠. 전 세계 거진 살고 있지 않는, 우리 민족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 거진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어려운 우리 민족을 좀 돕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1996년도 당시에. 그때 이제 계셨던 분들이 어려운 우리 민족을 좀 돕는 일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휴전선 북쪽에 있는 그 북녘의 동포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냐면,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 뭐 유교, 뭐 원불교, 천도교 이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이제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시민사회의 지도자들, 사회단체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함께 북녘의 동포를 좀 돕는 일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면은 당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그런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함께 그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 하는 건데요. 바로 북녘 동포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1995년도에 북쪽에 대규모 홍수가 납니다. 큰 자연재해가 나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1996년도에 연이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95년도, 96년도에 연이어 발생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그 북쪽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00만 명 이상의 이제 이재민이 발생한 거죠. 즉, 그 집이 뭐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이제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50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96년도 또 500만 명 이상의 수해가, 그 이재민이 발생한 수해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해에 걸쳐서 1,0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굉장한 그 자연재해가 발생했고요. 북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뭐 최근에 수백 년 이래에 아주 대규모 홍수 자연재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외부에서 다른 유엔이나 기타 여러 그 자연재해 전문가들 이런 분들도 뭐 하여간 굉장히 큰 자연재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옥이 떠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논과 밭 이런 게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의하면 북이 1년에 이제 약 한 500만 톤 정도 식량을 생산한다 그러면 한 150만 톤 정도가 유실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북녘 동포들이 굶주려서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한 10여 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 유엔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북쪽 그 당국하고 같이 했는데 인구 조사를 하면서 그 여러 이제 데이터나 통계를 가지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약 한 3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이 수해를 통해서 죽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 민심이 흉흉해서 뭐 300만 명이 죽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통계 기법에 의하면 하면 그 정도 한 30만 명에서 한 50만 명 정도가 이 자연재해와 식량 부족으로 해서 또 이걸로 인해서 간접적인 여러 가지 영양 실조라든지 또 보건의료적인 여러 가지 문제, 병이 걸린다든지 이런 거 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북쪽의 당국이 유엔에다가 이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긴급하게 파견을 합니다. 도대체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처참한 상황을 본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엔이 모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 제일 많이 이제 모금에 참여하고요. 유럽 나라들도 참여를 하고 그런데 당시 이제 우리 정부도 참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참여하게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같은 동포인데 우리가 남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아니 풍력에 있는 동포들이 그렇게 다 죽어간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하고 많이 달라서 북한 동포를 돕자, 북한과 뭔가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워할 때입니다. 겁이 날 때죠. 북한과 뭔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혹시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걱정을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 동포를 돕는 일에 동참을 하자라는 것을 전 국민적으로 호소를 하는데 종교인들이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죠. 김수환 추기경이 나서고요. 강원영 목사 같은 기독교대 원로 목사들이 나서고요. 그 다음 송월주 스님 같은 불교계 원로 스님들이 같이 나서신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건데, 처음에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이름이 아니었고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하자라고 이렇게 된 거죠. 뭐 정확한 명칭이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이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동포가 북쪽에 있는 동포를 돕는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건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남쪽에 있는 사람이 좀 잘 사니까 북쪽에 있는 동포들 일방적으로 좀 돕는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분단되고 남과 북이 전쟁을 통해서 또 상흔을 겪었던 이 동포들이 이런 돕는 운동을 통해서 뭔가 서로 화해의 어떤 새로운 시초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일방적으로 남쪽이 좀 잘 사니까 북쪽을 돕는다라고 되면 아무래도 좀 북쪽 동포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북쪽을 돕는 건 맞지만 이 운동을 통해서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돕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서로 돕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그래서 단체 이름을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1996년도 6월 달에 이분들이 창립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비롯해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 그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 등 당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보시겠지만 저희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교의 미션과 사명은 이겁니다. 근데 이 일을 바로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롭고 건강한 한반도 평화공동체. 즉 우리가 이 일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북의 농축산 협력 사업, 보건의료 관련된 협력 사업, 어린이 지원 사업, 뭐 중국의 조선족 지원 사업, 고려인 지원 사업 등, 그다음에 뭐 저희가 평화 교육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연구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들은 저희 밑에 있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장시간 저희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린 이유는 저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 다음에 철학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문제 들어가서요. 자, 그래서 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단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비종교적입니다. 예. 어떤 특정한 종교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생각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정치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토고요. 인도주의적인 어떤 사상 속에서 일을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에 제가 이제 함께 참여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주제가 밥, 관계, 마주보기 그리고 나의 북녘 현장 이야기로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함께 북을 방문하고 북쪽의 동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제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우선 첫 번째 제가 좀 이렇게 이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밥. 밥은 어쩌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셨습니까? 또는 밥 먹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인사일 정도로 저희가 밥에 대한 저희의 생각은 굉장히 투철합니다. 동포가 어려울 때 그 다른 건 다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밥을 주제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서 6년 두 해에 걸친 엄청난 자연재해로 북녘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이 체중을 조사하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그 영양실조에 걸려서 체중이 형편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의 중앙통신이 발표한 저 자료에 의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그 수많은 전답이 다 물에 휩쓸려 가고요. 집도 다 휩쓸려 가고요. 그렇게 이제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이거를, 북은 1995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두 해에 걸쳐서 발생했지만 이걸 극복하는 데는 최소한 들은 1999년도까지 갔다.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북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고난의 강행군. 그래서 북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절을 우리가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시기를 말합니다. 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남녘의 동포들이 자기의 쌈짓돈을 다 내어서 함께 한 빗줄인 북의 동포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 나섰는데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97년도 제가 2월 말에 우연히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북이 동포들이 어렵고 굶어 죽고 그래서 도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맨 잡지를 보고 제가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1997년 3월부터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그냥 올라왔습니다. 와서 제가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때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젊었던 시기의 사진들인데요.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냥 동포를 좀 돕자. 그리고는 이제 함께 제가 참여해서 일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그 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옥수수를 북에 옥수수를 보내기 위한 캠페인 같은 걸 벌여서 10만 톤 옥수수를 보내는 캠페인 운동을 벌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민적 차원에서 옥수수 죽먹기 운동 같은 것도 벌이고 그렇게 해서 모금을 해서요. 식량을 5만 톤을 옥수수를 5만 톤을 사서 북에 전달을 했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그 북에 그 식량을 지원하고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낸 분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포대에다가 그 돈을 낸 분들의 그 이름 또는 단체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이제 북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북에 물자를 보낼 수 있는 기관이 대한적십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금을 해서 식량을 구입해서 대한적십자사에게 주면 대한적십자사가 그걸 가지고 북에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 큰 사진은 당시 신의주에 저희 그 옥수수를 실은 기차가 도착해서 북쪽에 그 일종의 그 세관원들이라 할 수 있죠. 세관원들이 그 옥수수를 검사하고 있는 그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그 식량 그 대북 북쪽 동포, 북녘 동포들에게 를 돕자, 어려운 동포들을 돕자라는 이 운동이 한번 벌어지니까 깜짝 놀란 게요. 정말 엄청난 우리 남녘에 있는 동포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 정도로 참여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수백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들 그 당시에 2,000원도 줬고, 3,000원도 줬고, 10,000원도 줬고, 20,000원 줬고, 이런 돈들을 계속 모아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니까 식량만 모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옷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생필품도 모자라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때 저희가 찾아보니까 여러 그 우리 각계각층에는 그 물자들이 남아도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남아도는 물자들을 좀 모아서 그걸 갖다가 오히려 북쪽에 좀 보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식량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물자들도 모아서 보내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계란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남아도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협 쪽하고 같이 해서 그 계란을 모아서 북쪽에 전달하는 이런 캠페인을 벌여서 또 북에 전달하기도 하고요. 한 2,000만 개의 계란을 그때 보내게 됐습니다. 또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감귤을 모아서 북에도 전달을 해보자 해서 비타민 C를 전달하는 그런 또 캠페인도 좀 해보기도 하고요. 또 옷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농기계, 왜냐하면 농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북에 농사를 지으려면 그 농기계가 필요한데 농기계가 없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많이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농기계를 좀 보내는 운동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전라남도 여수, 순천 이쪽에 미역을 많이 생산하는데 미역이 좀 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역을 또 북에다가 보내는 운동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역이 굉장히 과잉 생산되잖아요. 그러면 미역 가격이 싸집니다. 그러면 미역을 생산하는 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미역 상당 부분 그 과잉 생산되는 미역을 뽑아서 북쪽에 보냄으로 해서 남쪽의 미역 가격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북쪽에는 우리 동포들이 또 그 미역을 먹고 산부인과 같은 이런 데는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게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이런 운동을 저희가 한 거죠. 제일 마지막 하단 오른쪽에 사진, 눈이 펄펄 내리는데 찍은 저 사진이 뭐냐면 저는 1999년도에 저 물자를 그 감귤 물자를 싣고 배로 처음으로 북에 들어갔습니다. 남포항에 처음 들어갔는데 남포항에 들어가면 남포항에 그 선원구락부라고 그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종의 호텔 같은 경우죠. 거기에 저희가 머물렀어요. 한 4박 5일간 머무르고 그 감귤을 다 전달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던 사진인데 그 사진입니다. 제가 저기서 저 사진을 굳이 저기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도대체 북쪽에 가서 그러면 북쪽 동포, 북쪽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북을 이게 북한 사람을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북한을 그 당시만 해도 뭐라고 불러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가 북한 사람 안녕하십니까? 저 남한에서 왔으면 누구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그 북쪽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어하지? 그래서 제복하는 말이, 홍 선생, 남측, 북측이라고 쓰는 거 못 들었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왜 북한, 남한이라고 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 입에, 북한, 남한이라는 게 입에 익으니까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그러면은 북한, 남한이라고 쓰지 않고 북측, 남측, 북쪽, 남쪽, 북녘, 남녘 이렇게 써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이야기를 들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번에는 요 남과 북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